자, 흥을 아는 작가가 흥한다고 하는 거예요. 홍대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광중 속에서 해금을 연주하시는 분을 즉흥적으로 섭외해서 아리랑을 불러요. 자, 나중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떼창을 한단 말이죠. 유튜브 채널 홍낙현 채널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영상 홍낙현 채널에서 그 해금이라고 검색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가실 텐데, 처음 만나고 여자분이 해금을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고 버스킹 같이 이제 합주를 하자고 했는데 악기를 보니까 해금이야. 해금하면 우리가 또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아리랑 아니겠어요? 아리랑을 합주를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여자분이 그냥 혼자예요. 나중에는 드럼이 들어오고 베이스가 들어오고 뭐 젬베가 들어오고 막 하는데, 나중에 관중들도 막 들썩들썩거리면서 막 사회자분 랩 넣고 막 하나의 어떤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날 처음 만났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흥이 있어요. 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자분이 소리랩을 하면서 대한민국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울컥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저런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흥을 아는 작가가 진짜 흥해요.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음악 들으면 신나든 뭐든 감동스럽든 어쨌든 음악 들으면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따라 부르게 되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러는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 뭐죠? 감동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더 특화가 돼 있어. 예전 조선시대 때나 마당 노래할 때 얼마나 신났을까. 옆에 모르는 사람이랑 얼쑤하면서 놀고 박수 치고 웃고, 부끄러운 거는 둘째 치고 우리 민족의 정서는 바로 흥이에요. 흥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좀 군중 심리 이런 게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노래나 뭐 공연 혹은 뮤지컬, 영화 이런 것만 흥을 같이 나누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책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책 혹은 독서 어떤 게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가? 책하고 독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굉장히 정적이지 않으세요? 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멈춰있고 고요하고 뭔가 평온하고 그저 평안한, 아주 릴렉스한, 그쵸,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게, 책 혹은 독서만큼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장르도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야. 아마 활자로만 이루어진 딱딱하기 그지없는 책이 어느새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캐릭터들 간의 갈등과 스토리가 엮이고 또 엮이면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요. 독자들은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서 정신없이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이게 흥이에요. 흥. 어떤 흐름 자체가 거대하게 만들어지고 그 흐름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딴 생각을 못하게.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느낌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진짜 재밌게 읽었던 책들이 있잖아요. 소설이든 뭐든 진짜 재밌게 읽으셨던 책들 있지 않을까요? 소설이나 반야신경이든 성경이든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성경 읽고 막 눈물 줄줄 흘리고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반야신경 하시고 뭔가 깨달음 얻는 분들 보셨죠? 하루 종일 외소설에 빠져본 그런 기억도 있었을 거고. 자, 그게 바로 흥입니다. 흥을 안다면은 음악 같은 거, 버스킹 이런 것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이 느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상을 보면은 이해가 쉬울 텐데 누가 짜거나 그런 거 없어요. 대본도 없고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어. 신호 없어요. 플롯 없어요. 그냥 즉흥이에요. 즉흥.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에는 놀 줄 아는 게 있어요. 아주 그냥 깊숙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뭔가 판만 깔리면 놀아. 술 한잔 들어가, 맥주 한잔 먹고 하면서 신나게 놀아. 막 떼갱 하면서 막 놀고 뭐 얼쏘 하면서. 그날 처음 봤는데 그냥 친구 되고. 우리 2002년도에 붉은 악마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경기장 가서 누가 알아요. 근데 뭐 옆에 사람 뭐 우리가 골 넣으면 안정환 골 넣었을 때 막 미치고 막 난리 나는 거지. 그게 우리나라 민족의 민족성인 것 같아요. 이게 장르에도 똑같다니까요. 이 웹소설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웹소설은 논문이 아니에요. 혹은 뭐 과학도 아니고 수학은 더더욱 아니죠. 머리가 아프게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딱 던져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즐기고 오히려 가볍게 가주는 게 좋아요. 가볍게 가주자가 이게 핵심이에요. 가볍게 가주자. 너무 고민하잖아요.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기괴한 글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겪고 계신 상황이죠? 나는 글쓰기 너무 힘들어. 1화 겨우 쓰고 2화 쓰는데도 꾸역꾸역 써야 되는데 플로존 잡아놨는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노잼일까봐 걱정되고 사람 미치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뭐 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애꾸슌 글만 들들 볶는 거예요. 그냥 글만 수정했다 지웠다 수정했다 뭐 조금 문장 고쳐봤다 묘사 고쳐봤다가 단어 고쳐봤다가 뭐 넣어봤다가 저거 넣어봤다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고쳐가지고 만족이 되시던가요? 수정했더니 마음에 드시던가요? 이런 경우 많죠. 고치면 고칠수록 수렁에 빠지는 느낌. 지금 이게 수많은 작가님들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이겠죠.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무한 수정만 하시는 거예요. 무한 수정 안 좋다는 거 알아요. 다 여쭤보면은 무한 수정 안 좋다고 그래요. 근데 무한 수정 하고 있어. 왜?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미치겠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죠. 뭐라 하겠어.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냐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던가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글은 작가의 심리 상태, 감정 상태가 고스란히 독자들에게 전해져요. 어렵게 쓰면 어렵게 전해져요. 고민이 쓸데없이 많으면 또 그렇게 전해집니다. 무거워져요. 글이 무거워지고 복잡해지고 난해해지고 투머치 토커처럼 너무 산만해지고 왜? 제대로 작가님들이 본인의 글을 즐길 줄 모르니까. 이 앞서서 즐긴 적이 많이 없으니까. 즐거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도 마음인데요. 재밌게 즐긴 적 없다는 건 뭐냐면 범생이라고 하죠. 학창시절에 맨날 공부만 하던 애가 MT를 갔어요. 대학교 가서. MT 가서 걔가 잘 놀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놀아봤잖아요, 걔는. 근데 고등학생 때 당구장도 다니고 술도 마시고 했던 친구들이 MT 가면은 미친듯이 잘 놀죠. 아까 홍대 버스킹 같은 경우도 거기 나가서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이런 걸 창피해한다? 그걸 마음대로 못 즐겼던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섞여서 그걸 할 수 있겠냐고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분들이 보는 글들이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인풋이 너무 무거운 글들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냥 여러분들의 무거운 취향에 맞게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 재미있는 글을 봐도 내 취향 아니야 던져버리고 혹은 재미있는 글을 보는 걸 좋아하지만 이걸 또 분석을 하려고 그래. 분석을 하지 마세요. 분석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정으로 이 글을 즐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글을 보실 때는 그냥 재밌게 흥겹게 즐기세요. 그래야 나도 내 글을 쓰면서 즐기죠. 흥겹게. 왜냐면 내가 그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저기 채팅에 연K 작가님 그 말씀이 지금 현판이고 초보인데 이연물 때문에 억지로 이연물 때문에 수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연물 재밌습니까? 제가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연물 재밌으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연물 재밌으세요? 트렌드에 함몰되지 마세요. 재미없는데 수정하니까 재미가 없죠. 뭐가 재밌는지도 모르고 수정을 하는 거니까. 트렌드에 함몰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트렌드라는 것도 사실 그게 만들어진 거지. 예전에 뭐 대왕 카스텔라처럼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거지. 사실 중요한 것은 그 트렌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열광적인 반응,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혼물이 유행인데 지금 보면 문피아도 이혼물이 꽤 유행을 해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이혼물 쓰면 투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연K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나요? 이혼물 쓰시니까 반응이 오시나요? 혹은 작가님이 재밌게 쓰실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트렌드가 왜 트렌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겉모습만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진짜 재미를 모르고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투데이베이스에 올라가는 작품들 있죠? 그 작품들은 그 작가님이 이연물을 되게 재밌게 보시고 어쨌든 그 웹소설 되게 즐기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었으니까 독자들도 재밌게 볼 수 있게 글을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없잖아요. 내가 이연물이 재미없잖아. 근데 뭐 유행하니까 나도 트렌드 따라가야지. 여기 트렌드를 가야지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재미없고 내 취향도 아니고 내 힘을 넘어서는 내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건데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저거 쓰면 다 될 것 같으니까 마치 대한 카스테라가 유행했을
나왔을 때 나도 카스테라 만들면 잘 팔릴 것 같으니까 레시피도 엉망진창으로 하고 모양새도 엉망이고 포장지도 엉망인 채로 그냥 그럴듯하게 카스테라 그 모양만 따라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팔릴까요? 간은 안 맞아서 짜고 그리고 뭐 푸석푸석하고 이렇게 팔리겠어요? 그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민족성이 또 그런 게 있어. 누구 하나 잘 되면 그것도 다 따라해. 그 웹소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함정입니다. 트렌드를 모르면 안 돼요. 트렌드를 모르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맹목해서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과연 재밌게 읽었는가? 이런 류들을 나와 취향이 맞는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온물 유행하면 이온물 따라가고 망나님을 유행하면 망나님을 따라가고 이게 뭐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만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왜 그걸 해야 되죠? 트렌드는 알아야 되지만 따라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는 해야겠죠. 트렌드라는 게 이온물이고 이온물의 특성은 어쩌고 이온물이 왜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뭘 위한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온물이 왜 유행하고 도대체 왜 대리만족을 주는지 여러분들 연 작가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이온물이 왜 인기를 얻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예전 망나니물은 왜 유행을 했죠? 트렌드를 따라가서 쓰더라도 왜 유행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에서 지금 남성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그쵸? 유부남이니까 유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피아의 어떤 남성형 독자들이 거의 유부남이 많다 보니까 그게 유행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감정선을 이해를 못하는데 그거를 따라 한다고 해서 그 감정선이 전달이 될까요? 그게 공감이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왜 유행했는지도 모르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을 못 시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가 트렌드가 유행했다고 다 따라해서 다 망해버리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간파한 작가들이 투데 베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고, 유로 연재했을 때도 물론 누군가가 유행시킨 거를 따라했음에도 성공하는 경우가 이미 그 속에 있는 어떤 핵심을 파악을 하고 공감을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겉모습만 따라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다 통하는 얘기예요. 핵심이 뭐예요? 퐁퐁남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유부남끼리의 어떤 대리만족, 좀 현실에서의 희망사항 이런 걸 대리만족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잖아요. 같이 즐기는 거 아니에요. 유부남들끼리 술집에 가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우리 와이프는 에이씨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술집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가위 때문에 못 살게. 이거 제주도 사투리 났네. 미안합니다. 나 진짜 우리 와이프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 지금 맨날 잔소리. 야, 너네 와이프는 착한 줄 알아. 우리 앞에는 말이야 용돈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줘 하면서, 야, 너 고등학생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막 별 얘기 다 한다니까? 술집 가면은. 근데 그게 뭐예요? 되게 유치해 보여. 유치해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유부남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공감하는 거잖아요. 공감하고 자기네끼리 뒷담화를 하면서 흥겨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막. 누구한테 가서 말하겠어? 장모님한테 가서 말하겠어? 장인한테 가서 말하겠어? 아이고, 장인어른 따님이 저한테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 술 한잔 하시죠. 이랬다가 맞으려고?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 흥을 아는 게 우리나라 민족의 DNA에 박혀있단 말이에요. 박혀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애써 무시하시는 것 같아. 내가 재밌어야 돼요. 내가 재밌어야 이 주변에 나를 지금까지 오늘까지 아까 금방까지 나를 몰랐던 관객들을 춤을 추게 만들고 떼창을 하게 만들고 어깨를 들썩이게 만든다고요. 내가 재밌어야 돼. 트렌드를 따라 쓴다 해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모르면 따라하지 마세요. 이걸 왜 따라해요? 내가 재밌었던 예전에 유행했던 망나니물 예전에 재밌었어. 나한테 취향이 맞아. 그럼 그거 쓰세요. 내가 글을 쓸 때 내가 재밌게 써야지. 왜 고통받으면서 글을 쓰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이 재밌지도 않는 글을 그냥 또 어떻게 고쳐보겠다고 수정하고, 이거 시간 낭비만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트렌드보다 개인 역량과 필력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선 개념이 필력이든 뭐든 다 좋은데, 이것도 필요한데 역량도 좋은데 내가 즐기란 얘기예요. 글을 쓰시란 얘기예요. 필력? 개인 역량? 사실 즐기는 걸 못 이겨요. 내가 진짜 너무 재밌게 써, 이 글을.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공감을 못 받았어도 글쓰기가 되게 즐겁잖아요. 그래도 그거에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면서 그게 좀 맞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해요. 이런 작품들은 제가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 못 봤어. 그러니까 너무 막 SF에서도 다크 SF 혹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글 이런 거 아니면은 거의 탄탄해요. 어쨌든 그래도 꾸준하게 나가. 내가 즐겼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전파가 되면서 독자들도 감정이 전이가 돼가지고 매니아층이 만들어지고, 이 작가님 되게 요런 장르에서는 되게 재밌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작가들이 많단 말이죠. 필력 얘기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경직된 상태에서 내가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필력이 나올까요? 절대 안 납니다. 예. 아무리 멋있게 쓰고 싶어도 아무리 간지나게 쓰고 싶어도 내가 그 장면을 못 즐기겠는데 무슨 필력이 나옵니까? 온갖 미사욕으로 치장하고 묘사로 눈을 가려도 생명력이 없는 죽은 글. 필력으로 승부 볼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생명력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어린애가 일기를 쓴 거 한번 보신 분들은 아니 너무 유치해. 근데 어린애들 그 그림 일기 쓰는 거 보면요 너무 유치해요. 근데 너무 재밌어. 왜냐? 걔네들 너무 신나게 쓰고 막 그리거든요. 뭐 아빠는 대빵만하게 뚱뚱하게 그리고 엄마는 세상 예쁘게 말도 안 돼 현실에도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너무 재밌어. 걔네들 눈으로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보인다는 게 보이거든요. 너무 유치해. 맞춤법도 다 틀리고 필력이 어딨어요. 그냥 오늘은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빠 눈에도 비가 왔습니다. 이렇게 써놔요. 옆에서는 엄마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놔. 그 얼마 필력이 있어요. 여기 엄마한테 혼나서 울고 있는 아빠를 보면서 그런 걸로 써놓는데 얼마나 웃겨요. 재밌잖아. 그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흥이 없다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의 글을 즐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그 글 쓰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독자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내가 재밌지 않은데 어떻게 독자들이 재밌게 읽어주길 바랍니까? 내가 즐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파티를 다른 사람들이 즐기길 바랍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기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웹소설은 고통스러운 장르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가서는 뭐 200화 넘어가고 이러면 너무 짜증나긴 해. 너무 힘들어. 그런 거 없지 않아 있는데 첫 시작부터 너무 고통스럽게 주여 이 모든 고뇌와 고통을 제가 짊어지고 가겠나이다 하면서 십자가를 그때부터 들고 지나. 그냥 스스로 십자가 안 져도 된다고 해도 십자가를 그냥 뭐 남들은 다 즐겁게 놀고 있는데 혼자 심각해져가지고 진지해져가지고 십자가 온갖 십자가 다 지고 그냥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작가님도 너무 많아. 고통스럽게 쓰이지 마세요. 웹소설은 그런 장르 아닙니다. 고뇌와 고민과 그런 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즐거운 고뇌와 고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가시지 마세요. 제 말 뜻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굳이 재미도 없는데 왜 이걸 뜯어고치고 앉아있고 왜 그렇게 억지로 쓰냐는 얘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승부 보세요. 근데 이 연물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연케이 작가님이 재미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예를 드는 거고. 네 그건 맞아요. 그 마이 작가님, J89 작가님, 산타클로스 작가님 혹시 내 웹소설을 읽는 것 중에 재미있게 읽었던 걸 없습니까?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글들부터 시작을 하세요. 나중에 먹고 사는데 힘들 때 쓰는 글들은 그건 어쩔 수 없어. 생계를 위해서 쓰는 글들은 뭐 본인 스스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여유도 없고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겉모양이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도 사실 베스트는 자기가 쓰고 싶은 글 쓰는 게 맞아요. 재밌는 글. 맞는데, 그러니까 쓰고 싶은 글이 아니고 재밌는 글, 자기가 되게 재밌게 읽고, 근데 자기가 재밌었던 글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글들과 주파수가 맞아주면 방향성이 딱 맞아주면 가장 좋죠. 그래서 평소에 제가 베스트 작품들만 골라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기준을 그렇게 잡아드렸던 이유가 그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거기에 흥미를 붙여보세요. 읽는데 쓰는 거 말고 선물? 이거 봤는데 재미없네? 그 특정 작품만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나랑 안 맞을 수 있고. 근데 다른 작품 이연물을 봤어. 이거 진짜 재밌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식하지 마세요. 읽으시는데 골고루 보세요. 하나 보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작품 바이 작품이라고 생각하시고.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사실 저는 마이 작가님, 저는 제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2022년 저도 이영도 작가님 되게 좋아해요. 책 다 소장했었고. 그렇지만 2022년도에 이영도 작가님은 잊혀야 됩니다. 지금은 왠지 아세요? 수많은 작가님들이 이영도 작가님의 폴라리스 랩소디 피맛에 눈맛에 지금도 따라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본인들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하얀 늑대들 지금도 따라해. 잊혀져야 돼요. 아니면 이영도 작가님이 요새 그런 스타일대로 오셔가지고 대박 쳐주시면 저도 팬으로서 굉장히 고맙죠. 근데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지금 이영도 작가님을 말할 때가 아니고 이것도 좀 올드하긴 한데 유진성 작가나 황제펭귄 작가나 이제 이런 이름들이 나와야지. 이건 안 돼요. 이런 인풋을 가면 안 돼요.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하세요. 재밌었던 거 그거부터 시작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냉정하게 좀 한마디 드릴게요. 웹소설이 안 맞는다, 안 읽힌다, 진짜 이건 좀 아니야.
웹소설 못 읽겠어 이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런 분들 중에 진짜 특이한 케이스가 상경 형님이세요. 임팩트가 강한데 이제는 잊혀져야죠. 뭐 홍정훈 작가님이야 드림사이드 같은 경우도 대박 치셨고 그랬으니까 이제 잊혀져야죠. 그분들은 잊혀져야 됩니다. 지금 그 이영도 작가님 이름들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현대에 있어서 존경하는 정치인 얘기하는데 예전에 뭐 광개토대왕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해요. 전설은 전설로 놔두는 게 좋아요. 새로운 전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죠. 그래야 후대 애들이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 후배들이 우리를 보고 또 본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상경 형님은 좀 잘 안 보세요. 웹소설 좀 잘 안 보시는 편이세요. 소설을 싫어서 안 보시는 게 아니고 글을 쓰실 때는 다른 글들을 좀 안 보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쓰시고 계시니까 계속 안 보시는 거죠. 근데 굉장히 성공을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저는 어떻게 보지도 못할 정도의 천상계에 계신 분들이니까 예외로 하고 논외로 하고. 근데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해서 어떤 솔루션 들어가도 절대 어떻게 바뀌질 않아요. 어떤 솔루션 들어가도 어떤 컨설팅을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바뀌질 않고 바뀔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아요. 왜? 애초에 그 무의식에는 웹소설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놓고 인풋도 없으면서 열매만 따려고 해요. 이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지부조화라고. 웹소설 시장에 왔으면은 과거에 어떤 뭐 순문학에서 몇십만 부를 팔았다 뭐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뭐 드라마 작가든 뭐든 뭐 60% 드라마 작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내가 웹소설 써봤는데 안 돼, 안 먹혀. 그러면 웹소설 시장에 자기 자신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그래서 웹소설도 뭐 그래요. 뭐 수준이 낮아 보이기도 하고 아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초딩 문학 같은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하기 좀 유치하고 그렇겠지만 어떻게 해요? 이 웹소설 시장에서는 그렇게 팔리는 걸.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웹소설 시장에 높은 수익을 바라고 온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규칙을 따라야죠. 로마에 와서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떤 컨설팅 들어가도 안 됩니다.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준호님은 또 예, 준호님은 북미연 작가님 같은 준호님까지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옛 전설로 존경하고 그렇게 명예전당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되게 존경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지금 신흥 어떤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에 비해서는 조금 작품들이 아직 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좀 최신 트렌드? 최신 어떤 상황을 가지고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히려 건설적이에요. 그렇게 해야 대화가 티키타카가 될 것 같아요. 뭔가 건설적인 얘기가 오가고 그럴 것 같지. 이게 지금 웹소설 못 읽겠어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 이영도 작가님이나 뭐 이런 게 예적 저도 다 읽고 무협도 엄청나게 읽었고 저도. 인데 그거랑 지금 웹소설이랑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바뀌었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사람들의 수준이 이건 비하는 아닌데요. 좀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웹소설이 된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곡갱에서 더 보편화되고 대중화된 게 지금 웹소설이잖아요. 이제 무의식 중에 이 마인드가 깔려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취향이 안 맞아. 웹소설 시장에서 글을 쓰시겠다 오셨다면은 읽으셔야 됩니다. 못 읽겠어. 이게 절대 이게 뭐 도전을 해도 진짜 너무 못 읽겠다. 그러면 죄송한데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극히 낮습니다. 네네, 굉장히 낮아요. 제가 컨설팅했던 작가님들이 순수문학에서 날고기였던 그리고 드라마 작가님, 시나리오 작가님들 엄청 많습니다. 내로라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안 돼요. 왜냐면 이 마인드가 안 돼서 인풋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영어 공부도 안 하고 미국 가서 말 안 통한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이 웹소설 시장에는 웹소설 시장만의 언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읽히지 않고 같은 한글이라고 나는 글자를 읽을 수 있고 근데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같은 언어라고 생각하시고 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쓰시는데 그거 안 돼요. 언어가 달라요. 같은 한글이 아니에요. 여기는 언어가 다른 어떤 세계예요. 뭐 비슷해요. 비슷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비슷한데 그 시가 뭐 그런 거 비슷한데 그거 어쩔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어디까지나 요새 최근 웹소설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작가님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읽으세요. 안 읽힌다. 내가 진짜 별놈의 노력을 다해도 안 읽힌다. 난 진짜 웹소설 시장 이거 글 읽는 거 너무 좀 그렇다. 여기서 글 쓰시면 안 됩니다. 신춘문예나 이런데 도전하시는 게 시간 낭비 안 하고 더 나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뭐 냉정하게 말씀 안 드렸는데 하도 수많은 경우를 겪다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시간 낭비 안 하고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제목이 흥을 아는 작가가 흥한다라고 됐죠. 우리는 조선시대
선비가 아닙니다. 시조 옳고 점잖게 뭐 경련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예의 차리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마당놀이 하면서 사람하고 하고 탁주 한잔 하고 신나게 덤블링 하고 막 노는 거지. 그냥 와 웃고 떠들고 박수 치고 이게 웹소설 시작이에요. 이게 흥이란 거예요. 그렇죠. 내 여자님 좋았어요. 좋았네. 이게 이 차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게 안 돼. 우리 여기 가서 지금 마당놀이 다 다른 사람들은 막 막걸리 먹고 들어 누워가지고 여기 내 세상이야 이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 가가지고 막 신나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막 여기서 저기서 싸움 나고 너 신나가지고 머리 쥐어뜯고 이러고 있는데 선비랍시가 딱 채통을 지키지 못하겠는가 이러는 건 똑같다니까요. 왜 남들 노는데 와가지고 그런 반응을 하냐는 거죠. 그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을 아세요. 이 사람들 과연 왜 흥을 느끼는가? 이것도 고민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왜 재밌게 놀고 흥겹게 노나? 이걸 또 고민해서 논리적으로 납득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왜 신났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먹는 탁주 한잔 하고 그냥 배 까고 그 노는 거야. 그냥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지 말고 탁주 주면 탁주 마시고 하면서 그렇다고 양반들도 갓들 다 풀어 헤치고 그냥 고름 풀어 헤치고 놀자 하면서 천민들이랑 같이 이렇게 막 놀면서 막 신나게 놀잖아요. 바닥도 뒹굴고 멍멍멍멍 했다가 강아지 흉내 냈다가 했다가 그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흥이에요. 생각하지 마세요. 이왕 놀려고 왔으면은 신나게 노세요. 재밌게 노세요. 이제부터 놀아볼까 하면 놀아버리세요. 나 혼자 쪽팔리다고 이렇게 채통 차리고 있으면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로 비트를 타고 있어. 손가락 하나로 비트 탈 거면서 선비를 합치고 와가지고 전장캐 그 채통만 지키면 뭐합니까? 손가락은 정직한데. 그렇죠. 본능을 속이지 마세요. 이 웹소설 시장에 와서 안 읽힌다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요 그만한 웹소설들을 안 찾아보신 것 같아요. 웹소설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많은 것 중에 취향에 맞는 게 없을까요? 과연? 안 찾아보신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왜 안 찾아보시고 이 웹소설 시장은 너무 유치해 왜 이러고 계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세요. 놀러 왔으면 놀아야지. 고무줄 놀이 하는데 고무줄의 각도는 탄젠트 사인 코사인 이렇게 놓고 해가지고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생각해서는 저렇게 수식을 넣고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뛰어야겠군. 물리학 법칙 F는 MA 뉴턴의 그런 거 다 생각하면서 노나요? 고무줄 저기 높이 있네. 한번 뛰어봐야지. 뛰었다가 화당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재밌는 거 웃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요. 재밌는 거 많잖아요. 진짜 많잖아. 재밌는 거 많잖아요. 재밌는 거 정말 많다니까요. 그냥 이연물이라고 통칭해서 여러분들이 안 보려고 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연물도 재밌는 게 있어요. 재미없는 이연물도 있고 재밌는 이연물도 있고 그냥 나한테 맞는 이연물도 있고 나한테 안 맞는 이연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데 안 찾아보신 거잖아요. 그거는. 그쵸? 그건 한번 찾아보는 노력은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얼굴 빨개지면서 내가 뭔 말 하지도 모르면서 너 이제 나랑 친구야 그래서 손가락으로만 비트 이게 타지 말고 온몸으로 비트 타는 그렇게 흥 있게 노세요. 흥 있게 놀아주면 역사서에도 이름을 남겨요. 놀 줄 아는 선비들이 맨날 이 손가락으로는 까딱까딱까딱 하면서 이런 선비들이 이름 남긴 거 봤습니까? 놀 줄 아는 선비들이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문피아만 22권을 보라는 게 아니고 여러 플랫폼을 그렇게 보시라는 거니까 그 중에 안 맞는 게 없을 거거든요. 그래도 조금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조금 재밌네? 그럼 조금 재밌는 걸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재밌어지잖아요. 저도 처음에 BL을 싫어했거든요. BL? 모태신앙으로서 BL? 이거는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고, 내가 납득도 안 되고, 용서할 수가 없어. 이랬는데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저한테 투고 오는 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런칭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 피드백 해주려고 봤더니, 내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나 미쳐겠어. 요새 내가, 내 정체성을 모르겠다. BL도 재밌어요. 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상빈님 말씀이 맞아요. 열혈 독자가 오히려 대박 작가가 돼요. 예전에 제가 백작TV 운영할 때 지금 카카오페이지의 시계열 작가님이나 카카오페이지 3주인가 4주인가 1위 했던 작품 있죠. 내 인벤토리가 이상하다. 그 작가님이나 준솔 작가님이나 아니면 다른 작가님 성황은 성황 손자는 네클로맨서 그 작품이나 보면은 진짜 엄청난 독자들이었어요. 그분들.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이너 소설도 노베피아가 뭐 하면서 하긴 하는데 근데 그분들도 양치로 나와야죠. 장기적으로 보면 양치로 나오는 게 맞아요. 나와야지. 그분들도 글 잘 쓰시는 분도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좀 안타까운 건 없지 않아 있어. 그분들은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그 동영상이 딱 나왔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제가 다음에 세팅하면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우리 저희 같이 봅시다 그거. 그리고 위에 보이시죠? 원고 투고나 간편 신청이나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 이제 카페에서 저희 이제 5월 초에 3화만 공모전 엽니다. 자 5월 초가 뭐죠 여러분들? 제가 왜 이때를 잡았을까요? 이때를 잡은 이유 5월 문피아 네이버 공모전 하죠? 이거 대비해서 오시 컴퍼니 TV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죠. 그리고 여기 저희 공모전 한다고 해서 여기 못 나가는 거 아닙니다. 마음껏 나가세요. 저희는 저희 따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해가지고 5월 초에 열 테니까 요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반응도 보시고 검증이랄까 어쨌든 뭐 그런 것 좀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한테만 대상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분량 만드는 법은 좀 고급 기술입니다, 선생님. 야설 그런 거는 저한테 귓속말로 통해 그런 것도 모르는 척 해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시면 제가 된다고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센스가 조금 없으시네. 그런데 가능하죠. 야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야설 파티 한번 가 봅시다 우리. 까비 아닐까?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해줘. 야설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저희 카페를 운영 중지 시킬 만한 그런 정도는 안 되고요. 좀 살짝 보여줄 듯 말 듯 그런 거 있죠. 그 분량 만드는 법은 한 4월 말이나 5월 초에 한번 할게요. 그거는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진 상태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좀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지금 야설 얘기가 나와서 지금 너무 흥분들 하고 계시는데 좀 흥분들 가라앉히십시오. 이 영상이 박제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좀 잘 머릿속에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박제돼요. 아시죠? 뭐 야설 얘기 나왔던 너무 차오른다고 너무 신나게 또 어깨춤 추지 마시고 지금 이럴 때 조금 이제 점잖게 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조금 위험해요. 라이브요? 네? 라이브요? 유튜브 노랑딱지 한번 붙어볼까요, 저? 네? 유튜브 노랑딱지 한번 붙어야 되나 이거? 이거 저 이제 경고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저번에 두근두근 했다가 한번 욕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두근두근 문해부 했다가 제 욕을 했거든요. 에이 신발 하면서 욕을 했거든요. 놀라가지고 노란 딱지가 한번 붙었었는데 네. 이분들 어떤 작가님이 보내셨습니까? 어떤 유튜버 작가님이 보내셨어요? 저 지금 담그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저 보내시려고. 네. 어떤 작가님들 보내셨어요? 지금 제 채널을 지금 노란 딱지 붙이려고. 어디서 보내셨나? 어느 파예요? 바랑새님 계셨구나. 가해자가 계시구나. 난 아직 합의도 안 했는데. 저분 때문에 제가 그 게임하면서 욕을 했다고요. 자, 이 작품은 우리 저희 카페에 굿게임 작가님 제가 이거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간평을 했어야 되는데 점프를 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지금 간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진정되셨죠? 여러분들 본능에 지시면 안 돼요. 작가는 좀 인간다움과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설 나왔다고 심장 벌떡벌떡 뛰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좀 참으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작가를 하시려고 그러시나. 앞으로 봐야 될 야설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네, 좋습니다. 기어가 나 여기까지. 연기 못하겠다. 연기 예전엔 잘했는데. 어쨌든 뭐 차기하게 강력한 동료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 해냈다. 뭐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데, 투신 권투철. 아니 잠깐만. 주먹을 쓰는데 투신 권투야. 권투. 어쨌든 뭐 이렇게 됐고 90층의 벽을 이게 보면은 탑 등반물이자 이제 쭉쭉 내려가시면서 보면은 회기물이에요. 회기물. 좀 내려갈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우리 방송을 야설 전문 방송으로 바꿀까요? 나 오늘 정말 누가 야설 얘기 꺼내가지고 요새 BL 보면서 좀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데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 저희 야설 투고 받습니다. 야설 투고 받아요. 19금 투고 받을게요. 제발 좀 보내주세요. 제발. 19금 보내주시면 조금 제가 좀
검열도 좀 하고, 저희 회사 이미지도 있으니까, 조금, 엄격하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발 보내주세요. 자, 해서 여기 회계의 바람개비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회계의 바람개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제가 왜 빨간 글씨를 왜 치냐면은, 좋습니다. 아, 우리 그걸로 이제 저희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가지고, 판타지 무협 이거 전문이 아니고, 이제 그쪽 19금 전문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야, 나 뒤늦게 또 눈 뜬다, 그쪽으로 또. 와, 감사합니다. 아유, 시드 작가님은 제 2의 아버지세요. 감사합니다.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주셨네. 자, 회기의 바람개비라고 제가 계속 이게 빨간색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쭉쭉 내려갈게요. 뭐, 뒤에는, 이거는 어차피 회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건데, 뭐, 사실,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죠, 지금? 뭐, 어쨌든 이런 묘사 같은 거, 사실은 뭐, 좀, 비장함, 이런 거를 좀, 야, 어쩜 저렇게 센스가 있냐? 와, 야, 좋은데요? 우리 저걸로 바꿔야겠다, 진짜로. 법인 하나 더 내야겠다, 우리. 근데 요거는 굳이 이거는 그냥 판을 깔아주는 어떤 내용이라서 굳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여기 뭐 회기의 바람개비 해서 회기했다 이거잖아요 사실. 근데 여기서 좀 기대치를 좀 올려주는 게 회기하면서 하나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갈 수 있고 비밀지도라는 거죠. 비밀지도로 가져갈 수 있다 해서 기대치를 올려줬어요. 그쵸? 비밀지도. 제가 빨간 줄 치는 거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빨간 줄을 쳤는지. 비밀지도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자, 제목이 튜토리얼이 너무 쉽다예요. 이 글의 제목이. 그런데 회기를 했습니다. 회기. 비밀지도를 가져옵니다. 물론 비밀지도는 80층인가?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해요.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사실. 자, 여기서 왜 아쉽죠? 여러분들 이거 생각 좀 해보시겠어요? 왜 아쉽습니까, 왜? 비밀지도 지금 회기를 했고 비밀지도로 가져와요. 뭘 가져오시겠습니까? 해서 뭔가 선택의 폭을 굉장히 넓게 줬는데 지금 가져온 건 비밀지도를 가져왔어요. 근데 비밀지도는 꽤 고층에 가서야 쓸 수가 있어요. 이상하다. 이거 왜? 맞다. 이 작품이 이상하게 여기 한글 2022에서만 띄우면 이렇게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거 나 복사 붙여넣기 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류가 떠가지고. 자,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이렇게 가야 돼. 여기 회귀를 했고, 비밀지도로 가져왔다. 그런데, 비밀지도는 고층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것도 또 꽤 먼 미래 혹은 꽤 높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습니까? 그렇죠. 아니요, 1층부터 옵니다. 지금 세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거예요. 지금 비밀지도로 가져왔다는 거는 비밀지도 해서 가져왔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기대를 해요, 독자들이 뭐라고 기대하죠? 비밀지도를 가져왔다는데, 얘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강해지려고 하는구나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쵸? 왜래 이거? 어쨌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요, 여기. 여긴가? 어디였지? 어디였지? 잠깐만요. 어쨌든 꽤 높은 데서 쓸 수 있는 비밀지도거든요. 그게 아마 비밀지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설명이. 그러니까 지금 저게 문제예요. 그쵸? 바로 써야지. 회귀했으면 기대치가 뭐예요? 바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독자들이 와 하면서 왔는데 갑자기 나중에 써? 회귀를 했는데? 그거예요. 딱 그거. 지금 이게 잘못됐어요.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기대치가 생기지도 않죠. 왜냐면 고층에서 하긴 나랑 지금 상관없는 그런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5층부터네. 5층부터라도 뭐 해도 사실은 좀 그래요. 왜냐면 지금 1층도 지금 좀 걸리거든요. 1층 뭐 2층 이렇게 걸리거든요. 저였으면은 1층에 숨겨져 있는 뭔가를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히든 피스에 뭐 이런 거. 그리고 사실 비밀지도가 있어야 되나? 비밀지도가 꼭 있어야 되나? 왜 회계의 기억으로 해가지고 다른 걸 가져오면 안 될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5층부터도 좀 너무 멀죠 이게. 그리고 자, 비밀지도 회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빨간 줄을 치고 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자, 온통 하얗게 빛나던 이렇게 쭉쭉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죠.
쭉 내려가는데 얘가 여기서부터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기어기가 과거로 돌아왔다. 이렇게 돌아왔다. 주변은 예전에 그때 뭐 그때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렇다면 그가 해야 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게 그 기어기가 주인공이 뭔가 주도를 해가지고 뭔가 움직일 거라는 어떤 암시나 복선이나 어쨌든 그런 걸 좀 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흘러가요. 또 그냥 1회차 때처럼 그냥 흘러가. 저들은 기억을 뭐 이런 식으로 좀 쳐주긴 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기대치를 형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게 기대치를 형성하는 거죠. 자, 회귀물의 어떤 기대치는 어디서 형성이 될까요? 미래 예지잖아요. 이런 게 좀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야죠. 그리고 계속 내려갈수록 자 내려갑시다.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이거는 그냥 여느 회귀물하고 다를 게 없어요. 내려갑니다. 자, 근데 보세요. 비밀 지도인데 5층부터라고 돼 있어. 이거는 좀 아쉬워요. 1층부터라고 돼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이게 아쉬워. 굉장히 아쉽죠. 근데 이게 너무 좀 비밀 지도는 너무 약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너무 히든 피스 겨우 있는 거? 너무 약하지 않나? 너무 약해. 뭔가 더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엘든링이라고 지금 좀 흥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게 2회차를 시작하게 되면은 지도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히든피스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럼 뭘 가져가냐? 강력한 무기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돈을 가져가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면 무슨 아이템 강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예전에 있던 뭐 단석이라고 하는 어떤 강화 재료 이런 걸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좀 아쉽죠. 이게 참 이게 이상하게 우리 집에서 이게 잘 안 먹히네요. 희한하네. 자꾸 붙이기 옵션 이렇게 갈게.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다라는 게 커요 지금. 그리고 여기 쭉 가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귀를 했어요. 회귀를 했는데 얘가 회귀자 같지가 않아. 그냥 1회차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1회차로 이제 뭐 그냥 사건들을 겪고 그런 걸 좀 그걸 좀 극복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게 나오거든요. 너무 아쉬워.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이런 거 이게 왜 중요합니까? 1회차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왜 중요하죠? 이거는 그냥 주인공이 회상하면 돼요. 뭐 기억은 뭐 스마트폰을 하나 보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뭐 했지. 나는 그럼 저거에 숨겨진 기능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1회차나 똑같아요. 아 이거 자꾸 이러네. 그렇죠. 뭐 기세의 작가님처럼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좋은데 이걸로 더 이상 못 보겠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작가님 이게 왜 이게 좀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이게 띄우기가 계속 에러가 나네요. 저한테. 솔루션 강좌. 자, 어쨌든 그 간평은 저게 전부예요. 저기서 이미 결판이 나버렸어요. 지금 사실은 저게 회귀했는데 회귀물 가치가 안 해. 너무 좀 뭐랄까 너무 그냥 1회차예요. 1회차인 게 너무 좀 안 좋은 느낌. 그러니까 회귀자로서의 어떤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느낌. 물론 나중에 가면 어떻게 싸우고 누구 뭐 몬스터가 나타나면 어떻게 싸우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사실 맥이 다 빠졌어요. 왜냐면 주인공이 스스로 회귀를 하고 딱 처음에 와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뭐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게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버리니까 회귀물의 어떤 그 매력 포인트가 안 나와 있으니까 제대로. 작가가 흥한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작품 간평은 그게 너무 아쉬워요. 회귀물의 장점을 너무 못 살렸어요. 너무 아쉽고 일단 간평 방송을 했으니까 이거 보시고 나중에 저랑 이제 말씀된 대로 스토리텔링 이제 뭐 구글 미트로 이제 하시는 걸로 아니면 그 디코로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오늘은 사실 저 작품 때문에 간평 켠 거예요. 그리고 그 겸사겸사 아까 유튜브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흥겨운 걸 좀 보여드리려고 켠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까 분량을 늘릴 수 있는 어떤 작법 이런 걸 지금 안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지금 일단 이런 게 지금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게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돼 있으면 분량 늘리지 말라고 해서 늘어나요. 나중에 왜 그런지 제가 또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흥을 느껴야 돼요. 자기가 이야기거리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 소재를 생각하면서 뭐 어떤 장면을 클라이막스를 생각하면서 내가 재밌어야 돼. 내가 너무 재밌어서 글을 쓰고 싶어야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모든 작가님들 고통스러워요. 쓰다 보면 다 고통스러워. 아 너무 고통스럽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막혀서 이게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 아 네네네. 토요일날 지금 예정이긴 합니다. 예정이긴 하고 아마 그때 할 것 같긴 해요. 일단은 방송 간평은 오늘 요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글을 쓰실 때 정말 재밌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즐기면서.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에도 많이 가입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카페도 커지면서 저희가 시도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작가님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제 방송 보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랑 이제 방송 같이 하시면서 즐거운 상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글을 쓸 때 정말 예, 말씀하세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참참참요. 오늘 그 힘이 넘쳐나시네요. 좋아요. 어쩐 일로 11시 20분인데 오야 체력 좋으시네요. 네, 고민이 무엇일까요? 스킬의 진화? 와, 그건 저도 고민이에요. 그건 저도 고민이에요. 스킬 진화라는 거 뭐 사실 스킬이나 전투 씬이라는 것도 사실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힘에 상대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걸 가지고 상대를 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초? 이게 될 수 있게 그렇게 가주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위기를 설정을 하고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스킬을 주는 게 맞는 거죠. 네네. 그게 맞는 거라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전투 씬 할 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킬을 써야 될 어떤 장면에서 이 스킬을 왜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적을 딱 등장을 시켰는데 얘를 넘어설 주인공의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걸로 할 것인가? 그런 게 좀 있어야겠죠. 스킬을 줄 때는. 혹은 스킬을 주고, 저 같은 경우는 날개 같은 걸 많이 주거든요. 날개 같은 게 주면은 그냥 하늘로 날아서 얘는 이동거리가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려고 스킬 같은 걸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글을 쓰기 편하게. 네네. 그런 게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회피. 스킬의 진화는 좀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다음 전투씬 때 한번 풀어보는 걸로. 피로에 의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스킬도. 드래곤볼 보면 아시잖아요. 그, 처음에 에네르기파 했는데, 나중에 조그만 거 나갔다가, 나중에 더 큰 거 나갔다가, 왜 그러겠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거 나고, 나중에 더 큰 거 나고, 뭐, 원피스의 루피 같은 경우는 기어3 막 이런 게 나오는 게 왜 그러겠어요? 적들이 강해지니까 그걸 맞춰가는 거잖아요. 힐링이 뭐지? 힐링 다음은. 그럼 나 혼자만 힐링이 있고, 아니면 다른 놈들도 힐링 해주는 게 있고, 그 다른 놈들 힐링 할 때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지갑에 있는 돈이 나한테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재밌는 설정을 넣을 수도 있고. 만으로도 되게 많은 게 나오죠. 지금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올걸요? 너 치료해 줄 테니까 돈 내놔. 건강보험 그거 급여 신청해.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뜯을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막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진짜 나이가 들면서 나 정말 사람이 악해지는 것 같아. 왜 그런 생각만 들지? 힐링하면 딱 성스럽고 고고하고 우아하고 이런 게 생각나야 된다. 이상 막 돈만 뜯고 이러니 미치겠다. 큰일 났다. 지금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지금 개구리 작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힐링으로 상대한테 엉덩이가 자르게 하게 뭐예요? 꼭 힐링으로 가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그거 맞아요. 예전에 그런 게 있긴 했어. 근데 힐러물들이 좀 나오긴 했죠 예전에도. 근데 걔네들은 언데드들한테 좀 그런 힐링물 이렇게 신성 마법이 들어간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거 너무 식상하긴 하죠. 근데 힐링 낫게 해준다. 어쨌든 그거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네. 그런 것도 사실은 힐링물이라서 수동적인 마법이잖아요. 스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소재를 고르시긴 했네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방송 중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지금 머리가 텅텅 비어있거든요. 지금 일단은 전두엽이 비어있고 좌뇌가 조금 한 5분의 정도밖에 생각 주머니가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조금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캐릭터마다? 그냥 기세 작가님 나중에 원고를 주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저는 뇌가 위입니다. 용이 뇌가 된다 이런 거 아시죠? 뇌가 위가 된다 이런 느낌이죠. 진짜 위랑 뇌랑 이렇게 이어져 있나봐요. 왜 그러죠? 응? 네네네. 카페에 올린 글이 난잡해 보여서. 네네 좋습니다. 그 게시글에다 다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질문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주세요. 카페나 이런데 뭐 아니면 제 메일에다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게 그 지금 기세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는 캐릭터들마다 마법 단계가 있는 거고 그런 거라서 그 나중에 그거는 원고를 주시면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거 넣어도 좋고, 왜냐면 이거 19금이 야설이잖아요. 그럼 근력, 체력, 지력 이런 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력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체력이나 이런 거. 나중에 카페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걸로 넣어서 작가님이 그래서 중요시 생각하는 어떤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한번 넣어보시죠. 스태미나라고 할 거면은 지구력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체력도 체력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능력치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노란 딱지 붙을까봐 지금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저분 나 자객 같은데 나 보내려고. 아니. 네네. 청력 중요하지, 청력. 잘못 쓰신 거죠? 노란 딱지 붙으면 안 돼요 지금. 아니 테크. 여러분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진짜 여기 내 감당이 안 되겠어요. 여기 노란 딱지 붙는데 이거 이러다가 지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역시. 야, 저 순발력 보소. 이야. 배워야겠는데? 아유, 내가 좀 다른 쪽으로 갔구나.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야. 같이 어울려서 놀자고 해놓고 내가 지금 교양 있게 지금. KIDD 작가님, 다음부터 꼭 들어오세요. 시드 작가님 있으실 때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기대 작가님하고 시드 작가님 있으실 때는 무조건 오셔가지고 억제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험해요. 지금 위험해. 아슬아슬하다 진짜. 아슬아슬해.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주말 되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